그 둔촌주공이 네. 이제 뭐 분양 시장의 바로미터다. 네,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의 뭐 흐름을 결정한다. 맞죠. 막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 계약률이 네.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대략 한 70%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 계속 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믿을 만한 수치인가요? 그거 믿을 수는 없죠. 어, 둔촌, 주공,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알아요? 이게 그 평균은 뭐 한 5점 몇 대 1 돼요. 네. 근데 평형별로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음, 평형별로 좀 제일 낮은 거는 뭐 1.04 대 1? 거의 뭐 1대 1이죠. 네. 높은 거는 9대 1이 넘었어요. 근데 이거를 얼마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것도 애매한데 청약 경쟁률이 아니라 지금 계약률 같은 경우도 평형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70%를 하더라도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리고 평균치가 과연 70은 될지 이것도 모르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조금 최대한 높여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추측도 하죠. 그리고 좀 잘 안 알려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1월 17일 날 정당 계약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답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규제 지역일 때는 공개 의무가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규제 지역을 풀리면서 그 공개 의무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 홈페이지에다 가보면 그 예비 입주자 서류 제출하라고 하는 팝업이 딱 떠 있어요. 그리고 대기 몇 명까지 이거 신청하세요 적혀 있거든요. 이 숫자를 가지고 예상해 볼 수는 있어요. 실제 얼만큼 미달이 나고 정계약을 몇 명이 했는지. 저도 그냥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구글 시트 편 다음에 해봤거든요. 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59A 타입부터 시작해서 84,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25평이랑 34평 그 평형대만 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 다른 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이 타입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세대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 수는 청약 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입력하고 경쟁률을 나누기만 하면 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예비 순번이 거기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걸 따라락 적어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정계약에서 미달이 나면 지금은 최대 5배수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네. 5배수까지 뽑을 수 있는데 어떤 바보가 2배수까지 요청하겠어요? 당연히 5배수까지 해도 지금 말똥이기 때문에 당연히 5배수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면 정확하게 이게 계약자 수가 몇 명인지 답이 바로 나와요. 이 미달자 수가 이 예비 순번 나누기 5 하면 그게 그냥 미달이에요. 그걸 5배수로 그냥 뽑은 거니까. 그래서 계약률이 쭉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평형마다 다 달라요. 좀 높은 게 뭐 59 D타입이 뭐 89%, 84A가 82%, 뭐 이 정도 되더라. 그리고 낮은 것들은 뭐 48%도 있고,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소형 평수는 계약률이 더 낮아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평균치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샘플로 보여준 거는 타입, 평형이 2개의 평형밖에 안 되잖아요. 24평이랑 34평. 그걸로 했을 때 지금 65% 정도로 그냥 추측되는 건데, 실제 전 평형을 하면 약간 오차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70은 조금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랭구님, 그럼 이제 65%로 네. 정확하진 않지만 네. 가정을 하고 있을 때 네.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좀 성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아쉽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이런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률이 60에서 70% 사이다? 그럼 절대평가로 따지면 실패죠. 이건 제가 봤을 때 명확한 실패예요. 그게 이제 시장의 평가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입장을 바꿔서 분양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가 막히게 분양가를 결정한 거예요. 딱 했는데 한 65% 정도 정계약하고 그 다음에 예비 당첨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25% 정도 해주고 마지막에 줍줍했는데 10% 딱 해가지고 딱 완판되면 정말 적당한 금액으로 분양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걸 했는데 막 경쟁률이 100대 1 나오면 분양 가격을 너무 낮게 측정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걸 계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매우 아쉽죠. 사실 이게 안전마진이 적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부가 지금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를 지금 했잖아요. 네. 움직인 거거든요. 이 허그에서 7,500억인가? 그 보증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정부가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가 됐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일병을 구한 거죠. 제 역할을 완전히 한 거예요. 그래서 입장에 따라 지금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분양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완판이 나는 게 그래도 시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계약자만 좀 아쉽고 네, 나머지는 다 다 좋은 상황이죠. 그럼 정당 계약 이후에는 네. 그 나머지 남은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그냥 일단 3단계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첨자 정당 계약하고요. 거기서 막 미달랐다. 그러면 아까 5배수로 그 신청한 사람들이 더 남아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그 예비 순번을 줘가지고 계약하러 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기회를 줬는데 또 계약을 아무도 안 해. 그러면 그 남은 분량에 대해서 그냥 무순위로 그냥 청약하죠. 그냥 뭐 아무나 다 청약 넣으세요. 뭐 이렇게. 줍줍이라고 하죠. 그냥 줍기만 하면 된다. 요 3단계로 진행하는 거고,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정당 계약이 1월 17일 날 끝났거든요. 끝났고, 지금 이제 예비 당첨자 계약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고, 한 2월 9일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뭐 결정이 되고, 계약도 진행하고 할 거고요. 거기서도 미달이 나면 아마 한 3월 달이나 돼서야 무순위 청약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둔촌주공은 어느 단계에서 좀 마무리가 될까요? 뭐 가봐야 되겠지만 일부 평형은 줍줍까지 가겠다 싶긴 해요. 그 앞에서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긴 하고요. 줍줍도 안 주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미분양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분양 난 상태에서 누군가가 신청하면 또 가져가는 거죠. 근데 줍줍에서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웬만하면 소화되지 않을까. 근데 일부 이제 타입도 정말 안 좋고 소형에다가 층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게 만약에 남아 있는 물건이 또 입주하기 전까지도 누가 또 가져가겠죠.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좀 경미하고 작으니까 좀 티가 안 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의원님, 네. 어찌됐든 대략적으로 좀 결과는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둔촌주공이 네. 다른 분양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둔촌주공은 이제 바로미터잖아요. 네. 특히 서울 분양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둔촌주공보다 뭐 34평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미분양 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지간해서는 둔촌주공보다 입지나 상품성이 좋을 확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더 분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청약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곳, 미분양이 확실하게 안 날 곳, 그곳에만 경쟁적으로 청약을 넣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양극화가 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고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성을 저는 좀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야, 둔촌주공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나서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당간당하잖아요. 본인은 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할 거라고 그냥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이미 지금 현금 확보하려고 지금 총력전 벌이고 있고요. 작은 기업들은 그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는 사왔는데 분양을 그냥 무한 연기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둔촌주공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 관심 없던 사람들도 둔촌주공 뭐 봐야 되나? 할 정도로 좀 계속 떴거든요. 지속적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본 단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안양 평촌에 분양한 단지들 있어요. 평촌 센텀퍼스트인가? 그거 분양한 거 아무도 몰라요. 전부 모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둔촌주공만 쳐다보다가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양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후분양을 했거든요. 70% 미달났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조용해요. 그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 다음에 서울에 또 마포 더 클래시인가? 여기는 예비 당첨자까지 다 진행했는데 계약률이 50% 미만이에요. 줍줍이 50%죠. 물론 여기도 후분양이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후분양한 단지들은 더 힘든 거는 뭐 분양가를 상한제 제한을 안 받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둔촌주공 청약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된다라는 이게 지금 딱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청약을 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분양 시장 매우 힘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눈치껏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원자재 값이 있잖아요. 물론 있는데 그 원자재 가격 생각하다가 높게 분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지금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인 거죠. 금액을 좀 낮춰서 내 이득을 조금 줄이거나 그게 아니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왜냐하면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많이 나면 은행에서 대출 자체 보증 안 서줄걸요. 그러면 이걸 다 자기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이 절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청약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그 자세에서 완전 저 자세로 움직일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